인간관계는 역시 양보다 질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있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월간시장,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경인방송의 최상민 기자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민 기자입니다. 네, 박승원 시장께서는 올해 네, 시선공감의 월간시장 대미를 장식해 주게 되셨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광명 시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 힘들게 보내주셨을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내년이 용띠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용 중에서 가장 기운이 센 용이 청룡이라고 합니다. 예. 그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예, 내년에 이루시는 꿈들 다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뱀띠시죠? 저 뱀띠 아닙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제 원래는 토끼띠입니다. 아, 토끼띠사.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민선 8기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예.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소회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광명시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소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올해 이제 가장 크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것은 예,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신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구로 촬영기지 광명이절 백지화시킨 건데요. 그 예, 과정에서 예.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해줬던 것이 가장 저의 기억으로 남는 일 중에 하나이고요. 예, 광명의 변화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지금 기존에 이제 오래된 주거를 새롭게 그 아파트로 다 변신하고 있는데 예, 명품 주거로 예.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에서 사실은 그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 공고가 미달 없이 계속 완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만큼 교통도 좋고 또 주거 환경이 싹 바뀌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광명시가 최근에 핫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평소에 우리 박승원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네. 집중하시는 정책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성장해야 도시가 성장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제가 광명에서 27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네. 오로지 27년 동안 광명에서 광명을 위한 일만 해왔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시장 하기 전에 도의원, 경기도의원 했었고 예. 그렇죠. 또 광명시의원도 했었고 예. 시장 비서실장도 하고 지역에서 지역운동, 시민운동하면서 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예.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 잘 읽고 음. 함께하면 그 도시가 성장할 거라는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하자라는 것도 많이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되고 가치의 변화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예. 늘 사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 자치분권, 예. 뭐 사회적 경제, 예. 탄소중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그동안 일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네.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우리 광명시장께서는 내가 지자체장 중에 시민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평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행사를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토론회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토론회. 네, 토론을 네. 많이 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시장에 잘 반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 늘 확인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을 많이 만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쪽으로 많이 듣는다.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민분들께서 네.
어떤 변화했다, 성장했다, 어떤 이런 사례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예, 교육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예, 선언한 1호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동안 20년 이상 평생학습 도시로서 성장해 왔었는데 네, 그 예를 들자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저희가 교육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변해 나가면 예. 기후 강사를 하시게 되고요. 아,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기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예, 학교나 다양한 이제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또 그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하기도 하고 아,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성장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시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성장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장님의 이런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제가 네. 교육도 받고 제가 이렇게 제 삶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간혹가다 공개적으로 저는 박성훈 퀴즈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공개된 형태에서 어느 날 예. 시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예. 언제까지 그냥 주민으로 살 겁니까? 아, 참여하는 시민으로 사셔야죠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책도 권하고 했는데 예.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뒤부터 지역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부모 활동만 하다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는데 퍼실리데이터 양성과정 교육도 받고 하면서 퍼실리 양성과정의 강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단체에 다른 지방에 강의도 하러 다니는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창업하는 네, 분들이요. 창업은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업사이클 아트 센터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창업도 하시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새롭게 성장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매출이 생기면 예. 시한테 그 희망락 운동본부에 기부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부까지. 이제 선순환 구조의 형태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엔 공약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공약을 총 113개 네. 이렇게 지금 내셨는데 올해까지 21개 공약을 이행 완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공약 이제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정책 철학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네. 그에 대해서 좀 네. 말씀 좀 해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 출마할 때 예. 선거 때 공약을 잘해야 됩니다. 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예, 그렇죠. 제일 일공짜가 안 되게 예, 잘해야 그러니까 되죠. 예. 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시민들께 약속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공약을 가지고 예. 출마를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 공약을 꼼꼼하게 그 확인하고 따져보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처음에 이 공약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예. 네.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예. 맨 처음에 시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거기에서 그 113개의 공약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아, 이제 공약은 그보다 더 많았는데 예. 대부분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다 정리하고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공약 실천 계획을 거기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하고 예.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매년 이것을 점검하는 회의가 필요해요. 네. 저희 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예. 예. 이 점검하는 네. 시민 공약 실천 점검하는 그 회의 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하고
또 배심원들이 예. 이것을 정리를 해줘요. 예. 수정할 것은 예. 저희가 그냥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화 담당자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배심원 그 회의를 통해서 예. 그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요. 아 그분들이. 공약이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예. 재정 전략 회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 네. 그렇죠. 예. 4년 동안에 이 공약을 다 끝내기 위해서 예.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재정 네. 전략 회의를 충분히 해놓으면 예. 공약을 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에 이어서 8기 지금 이어서 하고 계신데 네. 좀 이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공약 있다면은 그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7기에서 8기 이어서 하는 거요? 네. 뭐 그때 했던 공약을 예. 8기에 다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 차원에서요. 그 하던 사업을 다시 공약하진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시민들하고 약속할 때 새로운 사업 위주로 공약을 해야 새로운 되는 사업이 것이지. 들어가기 새로운 때문에. 예. 사업이요? 근데 7기 때 공약했던 것은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음.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오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시작한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음. 끝날 예. 때까지요. 예. 예. 근데 중간에 폐기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제가 민선 7기 때 했는데 예. 이거 1년 2년 해보니까 이거는 좀 별로 실효성이 없어. 예. 이걸 폐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청년 푸드트럭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네. 제가 정말 의욕적으로 했거든요. 네. 청년 푸드트럭을 광명 동굴 앞에다가 예. 10대를 딱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사가 돼야 되죠. 예, 장사가 네. 돼야 되는데 사실 광명 동굴은 예. 1년 내내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여름에 제일 많이 손님이 오거든요. 음. 관광객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되는데 남은 때는 안 되니까 이게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청년 푸드트럭 신청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신청하신 분 중에 저희가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한 2년인가 사업하다가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서 예. 폐기를 했죠. 그 그런 장소를 경우- 광명 동굴에 한정한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에 광명 동굴로만 했어요. 동굴로만 예, 하고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좀 분산했어요. 예. 분산해서 다른 안양천에도 좀 이렇게 곳으로 하고 하시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개를 운집해서 그때 예. 광명동굴에 10개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많이 들어진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께서 뽑은 공약들이 있다고 해서 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에 이어서 작년에 2022년에 500인 원탁 토론회에서 시민이 선정한 5대 핵심 공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5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경제 일자리 측면에서 광명 사랑화폐 활성화, 두 번째는 정원 문화의 쉼이 있는 정원 도시 조성, 세 번째는 안양천 목감천 명소화 사업 적극 확대, 네 번째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마지막은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 공급,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약 5개 중에 이제 시장님께서 한 가지 공약을 좀 소개하고 싶으신 공약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5가지가 예. 시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예. 핵심 공약을 이렇게 5가지를 시민들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뽑아주신 거군요. 예, 예. 광명시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가지고 예, 예, 시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500일 원탁 토론회 할 때 예,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신청한 분들한테 예. 시의 공약을 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500여 명이 모여서 실제로 토론하고 투표를 했는데 예. 그 중에 5가지를 선정을 해준 거죠. 예, 핵심. 주민들께서 이거를 열심히 해줘라. 그렇죠. 예, 예. 열심히 해달라고 5가지를 선정한 것이 요것이고요. 예, 근데 실제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예. 광명 지역 사랑화폐입니다. 사랑화폐. 그렇죠.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게 1번으로 나와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110억 정도 발행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 20억 증액해서 130억으로 의회 올렸는데 예. 10억이 삭감돼서 이번에 120억으로 120억으로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아니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내년에 많이 더 많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10억 이상 넘어가는 데는 이거 네.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골목 경제를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 상품입니다. 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이걸 쓰시는 시민들도 좋아하세요. 예. 자영업자도 좋아하지만 네.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10만 원 하면 10,000원 태워주는 이런 거니까요. 10%를 이제 인센티브 해주는 예. 거니까요. 근데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 네. 가지 더 추가하기로 추가가 했어요. 되는 게 있나요? 뭐냐면 네. 친환경 도시, 탄소 예.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정무역이나 이런 이 친환경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인센티브를 더 올려주는 것을 인센티브를요? 예, 몇 검토해서. 퍼센트를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진 않았고요. 5%를 할지 몇 예. 퍼센트 할지 정하지는 않은데 네, 네. 예. 그걸 지금 현재 자체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훨씬 더 활성화된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만약에 네. 5%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예.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친환경 공정무역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15% 인센티브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월간 시장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공감 2부로 왔습니다. 오늘 월간 시장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광명시 이슈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핫 이슈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시장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앞서 1부에서 질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드렸던 질문을 하고 네. 2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걸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구로에 있는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렇죠. 광명의 이제 아주 큰 숙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무려 8만 5천 평의 그 부지에 차량 기지가 이전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주변의 도시 개발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파트도 못 짓고 뭐 이런 예.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지하화 해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 네. 지하화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일부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광명 시민들께서 예.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국토부에 예. 그 몇 차례 항의 집회 가는데 예. 항상 2,300명 이상이 오셨어요. 시민분들이 예, 2,300명 현장에. 오시고 자비 들여서 오시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손팻말 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 걸 단체들이 무슨 회의할 때마다 예. 사진 찍어서 그걸 SNS에 올리고 어.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새마을시든 바르게 살기든 주민자치회든 뭐 통장이든 그러니까 아주 또 그 시민들이 하는 각자가 하고 있는 그런 동호회 모임에서도 산악회에서도 그런 걸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령기지 광명이전 반대 해가지고 SNS 올리고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늘 국토부에 이제 광명시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보내고 했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기재부에서 결정해줘 타당성 네. 없어버리 결정을 내렸는데 네. 아니 광명시가 동의하지 않고 광명 시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거 왜 하냐? 예.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논의가 되면서 네. 사실 이 사업이 타당성 없어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예. 늘 시민한테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의 뜻을 네. 더 깊게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럼 2부 주제로 네. 이제 조금 좀 넓혀서 경기도 내 핫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주택공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을 제시했는데 네.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가장 심각한 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빠진 거예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빠졌다. 예, 그게 뭐냐면 이쪽에 3기 신도시에 16만 명이 새로 네. 입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약 40
4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면 서울로 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광역 교통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요청한 것은 서울로 가려면 광명은 안양천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양천 교량을 최대한 2개 이상을 신설해주고 네. 또 지하로 해서 연결해주던 이 대책을 해달라고 저희가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네. LH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LH가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서 네. 안양천 교량 하나 또 지하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예. 해서 2개를 반영해 주기로 LH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과거에는 주택만 잔뜩 졌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일자리와 그리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러려면 이런 공공부지들도 상당히 많아야 되고 이 공간이 너무 적어서 예. 작용용지 좀 더 줘라. 공공 청사 부지도 더 줘라. 예. 예. 녹지도 더 줘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안 되고 예, 있습니까? 솔직히 잘 안 되고 예. 있습니다. 예. 뭐 자정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에서 걱정하는 것은 예. 이게 나중에 이 자정용지가 다 이제 분양이 될 거냐, 네. 막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예. 이게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집을 많이 지려고 하는 부분만 1차로 갖고 있는 생각이 크죠. 네. 근데 LH도 집을 많이 팔아야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1차적인 방점 LH가 찍혀 있는 거고. 네. LH의 일단 역할이니까 그게 또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예. 거기에 일자리가 있는 그 기업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저는 이 3기 신도시에 정말 K 컨텐츠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소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집적 단지를 만들고 싶거든요. 오. 엔터테인먼트 단지. 예. 그게 저는 이 K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분야의 모든 산업들을 이곳에 예. 집적화시키면 예. 이게 훨씬 그 자족도시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용역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LH에. 아, 그래요? 근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LH는 기본적으로 집이니까요. 주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할 수. 그래서 하지 저는 이곳에 그런 자정용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녹지가 많아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아,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 부분도 좀 부족해요. 않을까. 그래서 그걸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LH가 국토부에 지구계획을 신청했으니까 내년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 1년의 내년 시간. 국토부가 이제 우리 시의 의견을 예. 다시 묻습니다. 예. 예. 그럼 그때는 이제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예. 저는 공개를 가장 시정의 첫 번째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예. 이제 시민들께서 나서서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계획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고 국토부 다시 한번 또 함께 올라가실.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해줘라 이렇게 예. 해야죠. 네. 예.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도시가 예. 제대로 성장하거든요. 예. 예. 우리 광명 시민분들께서는 정말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시네요. 저는 소통하고. 저는 이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예.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 예. 그러니까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또 참여하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참여해야 도시가 성장하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기 신도시의 비전에 대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단지 얘기해 주셨는데 예. 어떤 그 시장님께서만 갖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어떤 비전, 철학 있으십니까? 그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인 것은 직주락 예. 이게 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주라. 예. 그러니까 기업 그리고 주택 음. 그러기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 이걸 만들어줘야지만 도시가 제대로 성장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냥 광명시만 예를 놓고 보면 광명시가
그 안양천 주변에 광명시 동쪽 주변은 다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네. 다 주거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과거 LH가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성장하면 예. 도시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저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광명시 주거 공간만 있는 예. 거니까요. 광명시가 기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고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반드시 기업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균형 있게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예. 자살률이 줄어요. 네. 집만 많이 있으면 예. 저는 그게 결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진 않아요. 균형을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거기에 일자리와 녹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 외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의 역할 예. 또는 이제 그 UAM이라고 하는 네. 도심 항공교통 같은 그런 정거장이 들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뭐 미래 모빌리티 그 어떤 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가 국토학교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은 직주락이 네. 근본적으로 같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H에 유독 쓴소리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 네. 느낌도 좀 들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예. 네. 이번 주제는 이제 요즘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메가시티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이야기 이제 시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우선 시민들께서 저한테 해주는 말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네. 번째는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에 있는 혐오시설 광명으로 다 올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기들이 또 올 거다. 예. 구로에 있는 쓰레기도 광명시가 소각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면 광명시 또 소각장 하나 또 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 것도 또 소각해줘라.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제 혐오 시설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우려가 있으시다는 네, 거죠. 또 하나는 예. 이미 광명은 브랜드 가치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네. 서울시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브랜드 거고요. 가치는 서울시보다 광명시가 낫다.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우리가 뭐 저쪽 뭐 강남 옆에 붙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세 번째로는 이거는 참 예민한 건데 네. 광명시의 부동산 가격이 꽤 높아요. 예, 예.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광명시민으로서는 그렇게 유리한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다만 이제 교통 문제를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교통 문제. 네. 교통 문제요. 예. 그리고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교통이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희망 사항인 거죠. 예. 희망 사항인 거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경기도와 서울시 또 광명시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업인 거고요. 예. 뭐 통합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지는 그런 건 않고 아니죠. 지금 광명의 교통은 굉장히 사실은 네. 출퇴근 시간에 서울로 넘어가는 게 좀 힘들지 나머지 부분은 광명은 굉장히 교통이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네, 이 메가시티 구상 관련해서 뭐 일각에서는 더 키워야 된다. 네, 인천, 서울, 경기를 합쳐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서울은 이미 초메가 시티이고요. 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부울경 같은 예. 네. 이런 곳을 좀 어떻게 더 메가시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통합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떠한 그것을 중심으로서 예. 어떤 산업이나 어떤 경제 기반을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고 어떻게 그 미래의 거점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예. 오히려 이게 공룡이 돼가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 광명의 KTX역 있잖아요. 예. 예. 원래 시발역으로 출발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천억 넘게 돈을 들여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광명에서 출발한 역이 없어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합니다. 거쳐서. 예, 그리고 영등포대도 원래 그 출발역이 없었고 네. 정차역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이 KTX 광명역에서 왜 출발하냐라고 하면서 서울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광명역이 처음에 시발역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정차역도 줄고 네. 영등포역은 늘고 시발역 용산으로 다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4천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이 KTX 광명역이 고철이 될 뻔했습니다. 고철역.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개통 당시에 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 보면서 광민시민이 또 뭉쳐가지고 이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철도공사 있는 대전으로 또 집회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정차역을 좀 더 확대하는 이것도 시민의 힘으로 또 그것도 이끌어냈어요. 그것 또한 시민 참여가 이끌어낸. 예, 이끌어냈는데 이 무조건 그때 그 정책도 서울시의 교통이나 교통을 분산하는 정책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또 서울이 다 빨아먹는 형태로 가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인천이 인천다운, 서울이 서울다운, 경기도는 경기도다운 뭔가 다른 영역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짜내는 것이 중요하다. 영토 확장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는 이미 철진한 다 정책이고 끝난 거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할 거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 뭐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과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수도권에 또 뜨거운 이슈죠, 경기도. 맞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한 이제 행안부와 경기도가 이 특별자치도 신설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갈등 중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주민투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통합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은 자주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하는 것은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논의해서 김포 발전이나 서울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북부특별자치도 문제는 이거 오랫동안 진행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들마다 입장 차이가 약간씩 있었는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분도를 통한 북부특별자치도는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평화특별자치도라는 형식으로 해서 뭔가 이 북부 지역의 향후에 통일을 대비한 그러한 평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형태의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것을 가지고 뭔가 좀 제 판단에는 나중에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는 차원에서 북부 지역에 대한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 각종 규제도 좀 풀어줘가면서 이렇게 가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부특별자치도는 찬성하시는데 다만 이제 북부 지역은 평화, 통일을 위한 어떤 특구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2024년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그랬고요. 신년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민생경제와 미래투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해서 내년도 예산도 좀 세웠고요.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생경제를 잘 지키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는 이 예. 노력을 음. 좀 하려고 하고요. 두 예. 번째로는 기후 환경 음. 위기 이 점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함께 음.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예.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세웠고요. 네.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에서 열심히 진행할 시민과 함께 네.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 신념으로 네.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시장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